안녕하세요. 오랜 경험으로 재정 일을 함께하고 있는 재정 플래너 메리서입니다. 네, 제가 오늘 다룰 토픽은요, 재무 계획을 위한 부동산 전략입니다. 모게지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까 하는데요. 보통 저희가 집 구매 시 15년 아니면 30년짜리의 이자 프로그램을 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30년짜리로 예를 들어서 원금 플러스 이자를 처음부터 내신다 하더라도요, 처음 10년에 거의 90%가 이자로 페이먼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3년에서 5년 사이에 재융달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이 부자가 되는 길. 캐시로 집을 사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페이오프를 또 일찍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자산과 부채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두 분이 50만 불짜리 집을 사셨을 때 70만 불의 캐피털 게인 포션이 생겼을 때를 생각했을 때는 로케이션이나 언제 주택을 구입했는가에 따라서 집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집을 페이했거나 아니면 캐시로 샀을 때 이게 자산일지 부채일지, 자산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미국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셨을 때는요, 페이먼 외에도 내야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모게지 보험을 들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자산세를 내게 돼 있죠. 두 가지는 페이를 해도 부채로 간조가 될 수 있습니다. 모게지 작동 원리에 대해서 A와 B라는 사람의 이제 한 예를 들어 드릴 텐데요. 50만 불짜리의 집 구입을 하셨을 때 A에 20만 불에 들어와 있고 B라는 분은 30만 불의 융자가 생겼습니다. 30년짜리의 몰게지를 2.75%의 이자를 소유를 하셨을 때 A라는 분은 지금 원금 플러스 이자가 816불 49전, 그 다음에 B라는 분은 1224불 73전이라는 페이먼이 생겼어요. 30년 동안에 A라는 분이 원금 플러스 이자를 내시고 이자 계산을 했을 때는요, 20만 5,755불 48전. 그 다음에 B라는 분은 50만 8,631불 96전이 됩니다. B 같은 경우에 있는 분은요, 당연히 이자를 많이 내셨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텍스 베네핏을 보실 수 있다는 부분을 설명해 드리고 싶고요. 투자 비용으로 최대화의 활용을 하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커스트 오브 몰게지가 있고 사이드 펀드로 해서 내가 투자를 했을 경우에 심플 인트레스트로 우리가 8%를 받을 수 있다면 8,000불이에요. 8,000불에 10년이면 8만 불이 되겠고요. 20년에는 16만 불이 되겠고요. 30년에는 24만 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여기에 텍스 디덕션이 되는 부분을 30%를 감안했을 때 8만 불이라는 그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 수준의 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16만 불이 되겠고요. 이 한쪽에 복리로 해서 10만 불을 8%의 이자를 받았다 했을 경우에 복리에 대한 이자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복리의 이자의 8%는 어떻게 움직이냐? 저희가 그 룰 오브 72라고 72 나누기 내가 받을 이자 8%를 나누면요, 내 원금의 더블이 되는 그 숫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만 불을 인베스트를 했을 때 8%의 인트레스트 리턴을 받고요. 9년마다 내 돈이 더블이 됩니다. 그래서 10만 불이 20만 불이 되는 것이 9년 뒤에, 30년 뒤에는 이 10만 불이 1밀리언이 돼요. 그래서 이 1밀리언이라는 이 돈을 텍스 혜택을 보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차이 금액이 84만 불의 이득이 생기면서 텍스도 혜택을 볼 수 있다. 예,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몰게지 다운포인트에 페이먼에 더 안 쓰시고 10만 불을 바꿔서 했을 경우에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10년이면요. 여기 보시다시피 캐시 발류가 13만 8,458불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20년 뒤에는 20만 2,963불, 30년 뒤에는 29만 125불. 20년 뒤에도 이런 캐시 발류로 텍스를 안 낼 수 있는 이런 그 돈을 찾아서 페이오프를 빨리 하시고 싶으신다는 분들은 이런 플랜을 짜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제가 이제 얘기했던 부분이 분산 투자에 있어서 지금 크게 나눠서요. 금융산업에는 은행과 금융, 부동산, 보험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은행의 장단점과 또 부동산에 투자를 했을 때의 장단점, 또 마켓, 스탁이나 뮤추얼 펀드에 투자를 했을 때의 장단점, 그다음에 저희가 알고 싶어하는 그 캐시 발류의 라이프 인슈런스의 장단점을 이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요. 은행에 저희가 돈을 저금을 하면요. 제일 좋게 보는 부분들이 장점이 세이프하다. 예. 그리고 또 편리하다. 예, 이런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돈이 생기면 은행에 저금을 하죠. 근데 단점은 뭐냐면 너무 낮은 이자를 받아요. 예, 그래서 정말 물가 상승 오르는 그런 레이트의 이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생각을 하시면 그런 부분들이 단점이 될 수가 있고요. 부동산은 누구나 투자에 그 관심을 두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장점으로 보시면 텍스 디덕션용으로 부동산을 사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하나의 자산으로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는요, 보통 롱텀으로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켓. 요즘 많은 분들이 지금 팬데믹이 일어나면서 스탁이나 뮤추얼 펀드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많은 레이트 오브 리턴을 받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장점은 마켓이 좋을 때는 내 돈도 같이 오른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마켓이 내렸을 때는 저의 그 돈도 같이 내릴 수 있다는 그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보여줄 부분은 캐시 발류 라이프 인슈런스인데요. 이게 한국말로 얘기를 하면은 저축성 생명보험이에요. 보험이 어떤 이런 장점을 가질 수 있냐 하는 질문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이런 교육이 많이 없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첫 번째 이게 보험이라고 하나 보니까 프로텍션이 들어가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복리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캐시 어큐뮬레이트를 받을 수 있는 부분. 네, 이게 장점의 큰 부분이고 저희가 뭐니 해도 피할 수 없는 그 텍스 어드밴티지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스테이트 플래닝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가 미국에서 살면서 죽어도 내야 되는 텍스가 하나가 있다면 에스테이트 텍스가 되겠죠. 그래서 에스테이트 플래닝 쪽으로 쓰는데 라이프 인슈런스를 쓰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단점은 뭐냐? 우리가 보험이다 하면은 커스트 오브 인슈런스가 있어요. 나이가 점점 들수록 커스트 오브 인슈런스는 점점 올라가는 부분. 예, 그런 부분들이 고려해 보실 상황이 있지만 금융 상업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했을 경우에 캡 레이트를 따지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면서 복리이자, 아까도 얘기해 왔듯이 복리이자의 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사는 그 부동산 금액이 있을 것이고요. 그 금액의 그 부동산에서 나오는 인컴이 있죠. 그걸 보통 그로스 인컴이라고 그래요. 그로스 인컴에서 나가는 익스펜스가 있는데 그 부분을 뺀 나머지가 NOI, Net Operating Income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Net Operating Income 나누기 저희가 투자하는 그 세일즈 프라이스를 나누다 보면요. 캡 레이트이 나와요. 그래서 그 캡 레이트이 5%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리턴을 찾을 수가 있어요. 수익률이 얼마나 좋은지 안 좋은지. 지금 저는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했을 경우에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고 또 한 분은 부동산 투자가 아닌 이런 세이빙 플랜 라이프 인슈런스를 조금 더 매력을 느끼셔가지고 이런 플랜을 만들었을 때 이제 한 예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쪽 부분에 이분은 50만 불짜리의 집을 구입했을 때 보통 우리가 부동산을 사신다 했을 때는 저희가 크레딧 점수가 좋아야 되겠고 또 두 번째로는 럼썸 머니, 다운페이가 있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블 인컴이 있어서 프리 어프블 레터를 받으셔야 되죠. 그래서 보통 프리 어프블 레터를 받으실 때는 보통 융자하시는 분들이 20% 다운을 페이먼을 리퀘어먼을 하세요. 예, 그래서 20%를 다운했을 경우에 50만에 20%는 10만 불이 되겠고 융자 금액은 40만 불이 되겠죠. 자, 40만 불에서 제가 4%라의 이자를 드린다고 했을 때 15년에 4%는 2,958불 원금 플러스 이자고요. 30년은 1,909불 원금 플러스 이자가 나와요. 자, 그렇다면 제가 4년을 기준으로 보고 3년 안에 제가 텍스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PITI가 29,958불이 나와요. 1년에. 그렇다면 4년을 곱하면 119,832불이 되겠고요. 첫 4년 동안의 텍스 베네핏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까 하는데요.
텍스 베네핏을 볼 수 있는 부분이 프로퍼티 텍스예요. 6,250불 연에 그 곱하기 3년을 하시면 18,750불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인슈런스는 800불씩 연간에 내신다고 했을 때 3년이면 2,400불. 그 다음에 인트레스는 16,000불. 16,000불 곱하기 3년을 하면 48,000불입니다. 자, 요 넘버를 세 개를 다 더하면요, 69,150불이 되는데, 내가 인컴 텍스의 브래켓을 또 따져 보시는 게 한 가지 이제 고려할 부분인데, 28% 인컴 텍스 어너시다 하시면은 19,362불 텍스 베네핏을 처음 3년 동안 보실 수 있어요. 만약에 이제 제가 이제 인컴이 높아서 32%의 텍스를 내는 사람이다, 인컴 브래켓이 그렇다 하시면요, 22,128불 텍스 베네핏을 보실 수 있는 게 첫 3년 동안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여기 보시고 있고요. 캐시 발류 라이프 인슈런스를 들었을 때 이 한 예로 이분은 이제 제 손님이기도 했던 분이신데, RUL이라는 플랜을 짜드렸습니다. 보통 보험 상품을 들은다 하시면은 건강이 어떠신지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건강 레코드가 어떤지, 메디컬 레코드죠. 그 다음에 럼섬으로 페이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먼틀리 페이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6년 동안 3만 불을 내는 그런 옵션으로 플랜을 짜드렸어요. 근데 처음 3년을 3만 불씩 냈더니요, 9만 불이 됐는데, 9만 불이 캐시 발류가 쌓여가지고 지금 좋은 그 컴파운드 이자 아까 복리 이야기했죠. 그렇게 해서 15만 1,123불 89전. 이라는 그 금액을 챙기실 수가 있으셨어요. 지금까지 다양성을 갖춘 투자 대안으로 재무 계획의 장점을 갖고 부동산 전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